안녕하세요. 모아소프트 정희철입니다. 안시스 차지 플러스 2024 R1의 주요 업데이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시스 차지 플러스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에어 ESD 현상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고급 수치 해석 프로그램입니다. 풀웨이브 FDT를 이용하여 공기 중에서 발생하는 비선형 방전 현상을 포함한 전자기파의 상호작용을 3차원에서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서피스 차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바운드리 엘리먼트 메소드의 적용을 통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수치 해석 기법을 제공합니다. 풀웨이브 FM 메소드를 통해 확률적 트리 모델을 사용하여 인터널 차징과 솔리드 ESD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몬테카를로 트랜스포트는 레디에이션 하드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에너지 입자가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모델링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에너지 전하 입자와 충돌을 추적하는 파티클 인셀 모델은 플라즈마 물리학 내에서 저에너지 충전 입자의 동적 거동과 플라즈마의 전자기적 성질을 모델링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픽 모델은 플라즈마 내의 입자들을 시뮬레이션하여 입자 간 충돌 및 상호작용을 포함한 플라즈마의 복잡한 동적 역학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밀도 플라즈마 및 커플링을 위한 연속 유체 솔버는 높은 밀도의 플라즈마 특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 이미지는 고에너지 전자의 영향을 받는 정지궤도 위성의 PCB 이미지입니다. 정지궤도에 있는 위성의 PCB를 고에너지 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안시스 차지 플러스는 안시스 디스커버리와 통합된 워크플로우를 통해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더 많은 변수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우주의 험준한 조건에 최적화된 PCB 설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시뮬레이션 분석 및 시각화를 빠르게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안시스 차지 플러스는 안시스 디스커버리, HFSS, SDK 등 안시스의 다양한 해석 소프트웨어와 통합 모델링 연동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안시스 차지 플러스 2024 R1의 최신 기능 및 주요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가장 먼저 메시 업데이트에서는 첫 번째 디스커버리 메시 엔진과의 통합 개선으로 메시 연결성이 강화되었고 공유 토폴로지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차지 솔버에 어댑티브 메시 생성 기능이 추가되어 얇은 시트에 필요한 메시 레졸루션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FDTD 메시 편집 도구가 도입되어 메시 간 충돌을 수동으로 처리하고 메시를 정확한 지오메트리 크기에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후처리 기능으로는 첫 번째, 디스커버리의 3D 시각화 도구에 추가적인 결과가 포함되어 사용자가 보다 다양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FM 결과 분석을 위한 새로운 바디 프로브가 도입되었습니다. 셋째, 디스크 공간 최적화를 위한 새로운 이진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 FDTD 결과에 대한 새로운 3D 데이터 시각화가 추가되었습니다. GPU 가속 FDTD 시뮬레이션에서는 GPU 가속을 통해 전체 전자 시스템의 ESD 시뮬레이션 속도를 최소 4배 이상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EM 픽 유체 시뮬레이션을 위한 HFSS 필드 임포트 기능으로 HFSS 웨이브 가이드 시뮬레이션을 가져와 플라즈마 역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FDTD와 플런트 간의 통합을 위한 시스템 커플링 UI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플런트 케이스 파일을 지정하고 유체 모델과 시스템 결합을 직접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픽 솔버를 위한 새로운 에미션 모델로는 픽에서 열 전자 또는 이필드 에미션 모델을 사용하여 새로운 입자 소스를 초기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디에이션 하드닝 원클릭 워크플로우에서는 SDK 시트 통합을 사용하여 차지의 MC 방사선 전송 도구를 초기화하는 간편한 머티리얼 레이어 도구를 사용하여 깊이에 따른 방사선량 투각선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 업데이트와 관련된 메시 편집 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 버전의 EMA3D에서는 씬와이어가 EMA3D 형상과 코시뮬레이션 될 때 오버랩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메시 엔진 충돌 해제 기능은 이러한 충돌을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때때로 케이블 메시를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원합니다. 라인 메시 편집 도구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메시 케이블의 경로를 직접 변경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EMA3D 표면 및 본체 메쉬는 3D CAD 지오메트리로부터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때로는 사용자가 3D CAD를 변경하지 않고도 생성된 메쉬를 직접 편집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EMA3D 표면 또는 본체 메쉬 편집기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메쉬 요소를 상호작용에 따라 이동, 생성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형상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하려면 메쉬가 형상을 잘 표현해야 합니다. EMA3D 가변 그리드 메쉬 엔진 사용자는 이제 형상의 점을 지정하고 결과 메쉬 가장자리와 밀접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과 같이 기존에는 스냅 포인터가 없어서 메쉬가 지오메트리 가장자리를 놓쳤습니다. 이제는 오른쪽과 같이 스냅 포인터를 사용하여 메쉬가 형상에 맞게 자동 정렬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후처리 시각화 도구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FDTD에서의 3D 시각화가 용이해졌습니다. 먼저 조사할 필드를 포함하는 상자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들은 전기장, 자기장 또는 전기 전류를 지정합니다. 사용자는 선택적으로 결과를 시각화할 시간 범위와 결과를 캡처하는 간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후 결과는 지오메트리 위에 겹쳐집니다. 잘라내기 평면은 사용자가 검사할 영역을 찾기 위해 결과를 자릅니다. 이 도구는 내장된 디스커버리 시각화 엔진을 사용합니다. 아직 아크에서 애니메이션은 가능하지 않지만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항공기 조종실 내부의 안테나에서 발생하는 필드의 시각화와 관련된 고급 기능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XYZ 좌표와 크기를 선택할 수 있어 3차원의 필드 분포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기 조종실 내 안테나로부터 발생하는 필드의 고급 시각화, 자세한 분석을 위한 XYZ 좌표 및 크기 선택 기능, 3D에서 필드 분포를 탐색하고 검토하기 위한 상호 반응형 컷 플레인, 인터페이스에서 특정 위치의 정확한 값을 표시하는 기능 제공. 이 시각화 도구는 안테나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필드 분포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항공기 조종실 설계와 안전 분석에 중요한 역할을 가능하게 합니다. ESD 시뮬레이션에서 스파크를 더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이나 PCB와 같은 전자장치에서 스파크를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해 에어 컨덕티비티를 모니터링하는 프로브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장치를 오가며 스파크를 발생하는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기의 기하학적 컷 플레인을 조정함으로써 PCB상의 스파크 위치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으며 장치 내부의 전기적 동작을 시각화하고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유체, 파티클 인셀, 그리고 레디션 하드닝 변수를 기존 모음에 추가하여 복잡한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도구의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사용자가 보다 다양한 변수에 액세스하고 시각화 도구를 향상시킴으로써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줍니다. 세 번째, FDTD 솔버에 대한 GPU 가속기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차지 플러스 FDTD는 이제 GPU 가속을 지원합니다. 이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더 빠르게 처리하고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GPU 솔버는 리눅스 플랫폼에서만 실행됩니다. 시뮬레이션을 병렬로 여러 개의 GPU를 사용하여 실행할 수 있으며 이는 높은 계산 성능을 요구하는 복잡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고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순수 CPU를 사용한 시뮬레이션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완료됩니다. 벤치마크에서는 저렴한 GPU가 멀티코어 CPU만 사용할 때보다 4배 빠르게 시뮬레이션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GPU 및 더욱 성능이 뛰어난 GPU 하드웨어를 확장하면 속도가 더욱 향상됩니다. 다음은 GPU 솔버가 사용된 간단한 ESD-건 예시 어플리케이션 모델링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가변 메쉬의 ESD-on PCB 모델의 비선형 에어 케미스트리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석의 모든 요소가 GPU 솔버와 호환되며 이를 통해 매우 효율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GPU는 RTX A4000으로 대부분의 사용자 기기에서 디스커버리를 실행하기에 적합하며 12세대 i7과 비교했을 때 약 4배의 빠른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FEM 픽 유체 시뮬레이션을 위한 HFSS 필드 임포트 기능입니다.
HFSS로 해석된 웨이브가이드의 모드를 필드 가져오기를 통해 임포트 가능해졌습니다. 가져온 이 필드 모드는 페트병의 형상에 매핑이 가능합니다. HFSS의 필드 임포트를 통해 EM 필드가 플라즈마 역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플론트와의 통합을 위한 시스템 결합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차지 플러스는 공기 이온화 및 재결합을 시뮬레이션하므로 아크 생성 및 소미를 모델링할 수 있으며 이때 아크의 위치를 가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크의 전파를 모델링하려면 연력학과 더 긴 시간 척도가 필요합니다. 플론트와 차지플러스 간의 코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러한 멀티피직스, 멀티스케일 현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커플링을 사용하면 각각의 시간 단계에 최적화된 두 가지 매우 다른 솔버의 공동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차지플러스는 1피코세컨드의 시간 간격으로 50나노세컨드를 시뮬레이션하여 아크를 생성합니다. 아크는 시스템 커플링을 통해 플론트 UDF를 전송되고 UDF를 사용하여 중성 입자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계산합니다. 플런트는 모든 양을 전송하기 위해 0.5ms의 시간 간격으로 10ms를 시뮬레이션합니다. 각 시간 단계에서 플런트는 50나노세컨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차지 플러스를 호출하여 전기 역학 및 입자 밀도를 업데이트합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픽 에미션 모델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다음은 플라즈마 또는 전자방출 프로세스와 관련된 시스템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한 픽 스피스 에미션 모델과 스페이스 차징 리미팅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모 아이오닉 에미션과 쇼트키 에미션 모델은 R이 수식으로 표현되며 스모 아이오닉 에미션은 텅스텐 필라멘트와 같은 고온의 âm 극 표면에서 전자가 열 에너지를 얻어 물질을 떠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반면 쇼트키 에미션은 암극에서 전자가 물질 내부에서 외부로 방출되는 전자기장의 현상을 나타냅니다. 차지 플러스는 이러한 필드의 존재에 따른 방출 프로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간 전하 제한 방출에서는 공간 전하 효과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플라즈마 외부 시트를 모델링하고 필드 분포를 사용하여 암극 근처의 전기장 분포를 업데이트합니다. 공간 전하에 대한 어댑티브 매싱 도구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세컨더리 에미션 일더 에미션은 특정 재료 특성이 필요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챔버에서의 재료 특성에 의존하는 오래된 모델이며 필드 에미션은 저온 방출이라고도 알려진 매우 작은 간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강한 전기장으로 인해 희박한 플라즈마 또는 진공에서 전자 방출을 나타내는 모델입니다. ESD건 모델링은 매우 흥미로운 분야이며 사용자는 단순히 ESD건에서 전자를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가 표면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모델링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두 단계의 문제로 첫 번째 단계는 열 전자 방출 소스를 사용하여 전자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캐소드의 온도를 설정한 후 전자가 방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표면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는 ESD건 내부의 진공 상태에서 전자기 문제의 경계 조건을 설정하여 시스템의 스칼라 경계 조건을 설정합니다. 이는 ESD건 내부의 전자기장 부퍼뿐만 아니라 전자 밀도와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 변화에 대한 바운드리 조건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펄서 시스템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된 여러 바운드리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ESD건에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열된 전자 온도와 이것이 어떻게 구형 표면에서 매우 작은 영역으로 빔을 집중시키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보고 싶어하는 시스템 내 전자의 밀도와 온도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가 표면과 상호작용하여 2차 전자를 생성하거나 엑스레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커에서 전류를 추출하여 입자 전송 도구의 소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몬테카를로 트랜스포트를 사용하여 전자를 생성하면 이 전자들이 금속과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분기 현상과 이 상호작용의 결과로 엑스레이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가 텅스텐 필라멘트에 충돌하여 생성된 엑스레이 빔의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디에이션 하드닝 원클릭 워크플로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리본 메뉴에 새로운 자동화를 위한 오토매틱 워크플로우가 추가되었습니다. 왼쪽에는 차지용 레디에이션 하드닝 워크플로우가 있으며 시작 버튼이 있어 사용자가 도구를 처음 열 때 바로 시작 버튼을 누르거나 표면 충전 워크플로우를 선택하여 시뮬레이션을 자동으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미세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면 왼쪽 하단에 있는 3개의 점으로 추가 설정을 구성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디스커버리를 실행하고 EMA3D 도구로 이동한 다음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DK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고 있는 경우 위성의 위치 궤도를 입력하여 시뮬레이션 수행 시간을 변경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또한 설정 메뉴를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재료와 두께의 수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드나 알루미늄 혹은 또 다른 금속층의 두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을 마친 후 확인 표시를 누르면 시뮬레이션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설정한 모든 재료 레이어의 기하학적 구조를 생성하고 메쉬 도구를 사용하여 충분한 메쉬를 생성하여 재료의 깊이에 따른 방사선량 투하 곡선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이미지는 위성의 표면 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지 위성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복잡한 설정이 필요 없이 메쉬 크기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큐브셋 위성이나 우주 캡슐과 같은 객체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다음 결과를 그래파이트 창에서 바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버튼을 사용하여 수행되며 사용자가 설정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시스 차지 플러스 2024 R1 업데이트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